대규모 전염병이 영국을 강타한 공포의 해인 1665년,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공 제임스와 그의 아내 앤 하이드 사이에 첫째 딸 메리에 이어서 두 번째 딸이 태어났으니 모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앤 스튜어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심한 눈병을 앓았던 앤은 치료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져 할머니 앙리에타 마리 왕대비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앤이 4살이 되던 해 노쇠한 왕대비가 서거함에 따라 보호자를 잃은 그녀는 결국 영국의 부모의 품속으로 돌아왔고, 2년 뒤에는 그녀의 어머니 앤 하이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맞이한 연이은 가족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 속에 빠져있던 앤에게 5살 연상의 한 귀족 소녀가 다가와 그녀를 위로해 주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사라 제닝스로서 이후 유명한 말버러 공작 존 처칠과 결혼하여 사라 처칠이 되는 그녀는 앤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평생의 친구이자 연인 조언자가 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쳐 여러모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 앤과 그녀의 언니 메리는 앞서 부친 제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했음에도 국왕인 삼촌 찰스 2세의 뜻에 따라 철저히 프로테스탄트로 양육되었고, 이후 부친 제임스가 그보다 무려 25살이 어린 모데나 공국의 메리와 재혼했으나 다정했던 새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남편의 두 딸을 친여동생처럼 사랑으로 보살폈는데요. 한편 모데나가 유산을 거듭하며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고, 삼촌 찰스 2세 역시 끝까지 적장자를 갖지 못한 만큼 왕위 계승 1위가 된 부친 제임스에 이어서 각각 2위와 3위에 등극한 메리와 앤은 다시 찾은 안정감 속 자매 간 친밀한 우애를 다지며 점차 어엿한 숙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5살이 된 언니 메리가 네덜란드의 총독 빌럼 3세와 결혼하면서 먼저 그녀의 곁을 떠나갔고, 시간이 지나 18살이 된 앤 역시 삼촌 찰스 2세의 주선 속 덴마크의 왕 프레드릭 3세의 차남 요르겐공과 결혼했으며, 정략 결혼이었음에도 앤이 남편을 매우 헌신적으로 섬겼음에 둘은 마지막 순간까지 원만한 결혼 생활을 누렸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미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을 경험한 그녀에게 젊은 날의 불행의 정점을 찍을 거센 시련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끝없이 자녀를 잃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17년의 세월 동안 앤은 무려 18번의 임신을 했으나 유산과 사산을 끝없이 반복했고, 겨우 5아이만 살아서 태어났으나 이 중 4명 역시 두 번째 생일을 맞기 전 사망했으며, 오직 단 한 명의 아들 윌리엄만이 살아남아 무사히 유아기를 넘김으로써 슬픔에 빠진 그의 어머니를 위로했는데요. 한편 윌리엄의 탄생 5년 전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된 앤의 부친 제임스 2세는 친카톨릭 전제 정치를 펴므로써 개신교도가 줄을 이룬 의회에 불만을 사게 되었고, 늙은 카톨릭 왕의 사망과 그의 개신교도 자녀 메리 혹은 앤의 왕위 계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차에 모데나 왕비가 이복 동생 제임스 에드워드를 낳게 됨에 따라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제2의 블러디 메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우려한 의회는 네덜란드에 있는 왕위 계승 1순위 메리 공주와 그의 남편 빌럼 3세를 그들의 군대를 대동해 잉글랜드로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와 언니, 형부의 대치 속 자신의 처우를 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진 앤은 개신교도가 줄을 이룬 군대가 싸울 의욕을 상실했고, 민심 자체가 이미 국왕을 떠났음을 확신한 그녀의 신복 사라의 조언을 받아들여 언니와 형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그들에 투항했고, 자녀들의 연이은 배신으로 시리에 빠진 제임스 2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프랑스로 도피했으며, 빌럼과 메리가 런던에 입성해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로 공동왕위에 즉위하여 권리장전을 승인함으로써 명예혁명이 완수되었고, 메리 2세가 유산을 거듭하며 끝내 자녀를 갖지 못한 만큼 앤은 졸지에 왕위 계승 순위 1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 역시 어쩔 수 없이 혁명에 동참했으면서도 아버지를 배신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언니 메리에게 앤이 적개심을 표현함에 따라 평생 서로를 의지해온 두 자매의 관계는 매우 나빠졌고, 5년 뒤 메리가 천연두에 걸려 사망해버리면서 본래 공동왕으로서 단독 왕권을 승인받은 윌리엄 3세는 당초 혁명 이전 자신의 계승서열이 앤보다 낮았던 만큼 다소 애매한 상황에 놓이자 처제 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요.
한편 매몰차게 아버지를 저버린 앤에게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인지 갓 11살을 넘긴 아들 윌리엄마저 사망해버리면서 그녀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갔고, 그렇게 차기 왕인 앤의 뒤를 이을 유일한 왕손이 사망하면서 다시 후계 문제가 크게 대두된 의회는 지난 권리장전에서 가톨릭교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한 것을 넘어 아예 오로지 개신교도만이 왕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왕위 계승법을 통과시켰고, 그렇기에 앤이 후계 없이 사망할 경우 영국의 왕위는 가톨릭교도로서 계승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프랑스의 망명 중인 그녀의 이복동생 제임스 에드워드가 아닌 그녀의 증조부 제임스 1세의 외손녀이자 독일 하노버 선제후의 비인 조피 공녀 혹은 그녀의 후손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이것은 훗날 스튜어트 왕조의 뒤를 잇는 하노버 왕조의 탄생에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6년 전 언니의 죽음, 1년 전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앤에게 연이어 전해진 부친 제임스 2세의 사망 소식은 그녀의 격양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는데요. 이러한 때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앤의 이복동생 제임스 에드워드를 영국의 합법적인 왕 제임스 3세로 선포한 것은 물론 동시에 그의 손자를 통해 대가 끊긴 스페인의 왕위까지 넘보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을 긴장 국면에 빠뜨림에 따라 형부 윌리엄 3세는 주변국들과 함께 대불동맹을 결성함으로써 프랑스의 야욕에 맞서 전쟁을 개시하려던 찰나 낙마 사고를 당하면서 급작스레 사망해버렸고, 유일한 왕위 계승권자였던 앤이 37살의 나이로 뒤를 이어 새로운 왕위에 올랐으니 그녀가 바로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자 현재 영국의 토대가 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국 역사상 오직 단 한 명만이 존재했던 앤 여왕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모친을 잃고 결혼 후 맞이한 수십 번의 유산, 부친에 대한 배신과 마지막 자녀마저 잃어버리는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끝내 영국의 왕위를 거머쥔 앤 여왕. 그러나 즉위와 동시에 그녀는 영국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전쟁의 물결에 곧바로 휩싸이게 되었으니 한시도 마음 놓을 날이 없는 그녀의 인생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떠나간 자녀들을 기리며 조국의 영광을 꿈꾸었던 스튜어트가의 마지막 군주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